안녕하세요. 수인아빠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화면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가구는 무엇인지, 다세대는 무엇인지, 상가주택이란 또 무엇인지 그 분류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가구 주택은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면은 평으로 계산하면은 200평입니다. 200평이고요. 3층까지 이제 지을 수 있고요. 19가구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단독주택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하고요. 요 다가구와 이제 구별되는 게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건 다 이제 빌라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고요. 근데 이제 다세대는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로 동일합니다. 이제 4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19가구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각각이 한 채로 이제 간주됩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 등기 해서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다르게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 사람이나 이제 뭐 공동 소유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소유권이 하나인 거고, 이건 여러 개의 소유권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등기부도 요거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 개의 등기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상가주택은 이제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주택을 말합니다. 이제 상가주택은 보통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1층에 이렇게 상가가 들어가죠. 그리고 2층, 3층, 4층에는 이렇게 이제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가주택이고요. 양도시 이제 주택 부분이 크면 주택이 크면은 주택으로 이제 보고선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요 셋 중에서 다가구 주택을 먼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하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큰 혜택인데요.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혜택입니다. 단 실거래 가액이 이제 9억 원을 넘는 경우, 이때는 이제 9억 원 넘는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또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80%까지 적용돼서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비과세가 적용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제 2천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경우, 내는 임대 소득의 경우 1년에 거의 이제 미미합니다. 한 7, 8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제 거의 세금을 안 낸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다만 이때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죠. 그래서 세금을 한 10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또한 이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은 기준시가 9억 원까지는 종부세도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실은 특혜죠. 뭐 종부세도 안 내도 되고, 뭐 또 양도세도 안 내도 되고,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뭐 80%까지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뭐 거의 뭐 세금을 안 내는 수준이고요. 굉장히 이제 혜택이 많은 거죠, 사실은.
반면에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는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세 받기는 좀 힘들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다세대 주택을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가셔갖고 그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등록 후 5년간은 이게 반드시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요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고요.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족이 이제 모여서 살 때 각각의 소유권을 갖고서 이렇게 모여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다세대에 한 채를 사서 각각이 소유권을 갖고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이제 모여 사는 그런 형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다세대가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쓰실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은 취득세나 이제 재산세, 취득할 때 이제 그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재산세가 나오죠. 요때는 이제 상가와 주택을 이제 구분하여서 이제 매깁니다. 이제 근데 이제 국세인 양도소득세 요거를 이제 낼 때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은 모두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주택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택으로 보고선 1가구 1주택이냐 뭐 이걸 따져서 1가구 1주택일 경우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가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다가구 주택처럼 상가주택 전체의 실거래가액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에도 이제 똑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상가주택도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요 다가구 주택에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지, 또 이제 다세대를 보유하는 게 나에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상가주택을 사더라도 상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주택을 사게 되면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이제 미리 판단해보고 주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계속 영상 받아보실 분들은 오른쪽 그 위에 있는 노란색 수인아빠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